이 세종시가 새 사자성어로 해현 경장을 뽑았습니다. 느슨해진 검은 고주를 다시 고쳐맨다는 뜻이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시의 틀을 새로 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 모시고 새 세종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홍의정 학생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 도시공학과 김명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종참여연대에서 성은정 사무처장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이전 논의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지만 민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세종의사당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여의도 국회의 2배 넓이로 지어집니다. 국회타운이 조성되면 5천여 명이 상주하고 하루 1,5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은 해마다 3조 원에 달하는 행정 비효율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전체 경제 효과는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당발 행정수도 완성 재정화는 안 그래도 불붙은 세종시 부동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2.81%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 역시 28주 연속 전국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조금씩 올랐었는데 국회 이전 온다는 말 한마디에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올해도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먼저 시장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2020년 세종시 하면 딱 두 가지만 떠오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아파트.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요. 시장님 지난해 세종시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년 내내 긴장을 하면서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검사도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면서 새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긴장해서 새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저희 시로서는 민주주의 제도로 해보자, 지방자치 제도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둔 점들이 저로서는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그리고 방역 문제 이 부분도 참 세종시가 잘한 부분이긴 한데 국회 세종의사당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시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패널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세종시정을 좀 평가를 해주시죠.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우리 김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이제 세종 시민주권위원회도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세종시정에 제가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서 참가를 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9.5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주권위원회가 전국의 그런 자치단체에서 처음입니다. 네. 그 시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과 공유를 했다는 것이 그거는 아주 크나큰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저는 아주 큰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LH와 같이 하는 그것도 이미 예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자립도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정례 브리핑을 하십니다. 저도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민과 언론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저는 크게 점수를 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147억이 국회 이전 설계비가 반영이 됐지만 이 사실은 국회법이 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하는 도시인데요. 네. 시내버스 수산 부담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17.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하나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고요. 예, 예. 우리 사무처장님, 예,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피해갈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과로 보는 부분은 국회 예산 설치비가 이제 127억 원이 반영된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한 성과의 의미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실은 이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어떤 그러한 그 뭐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진전시킨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행정수도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시민들의 문제, 이 삶의 문제들의 환경이라든지 교육, 교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종시가 더 주력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겼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또 보면은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19를 비켜날 수가 없는데 네, 그 네. 안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는 안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역들이 좀 제대로 잘 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시민 읍면동은 동장을 시민 추천으로 추천, 네, 통해서 하고 계시죠.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읍면동하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 그리고 시민들이 자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했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좀 성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에는 많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이런 부분들의 그 이전과 입지 문제들이 좀 혼란을 겪으면서 네. 시민들이 어떤 그 이해관계에서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세종시는 앞으로도 많은 기관이나 이런 건축들이 이제 생겨나고 입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입지 부분에서 좀 피해갈 수 없는 갈등 이런 것들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의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의 어떤 그런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데서 폐기물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 부분에서도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미흡한 점을 몇 가지 꼽아주셨는데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희정 학생 몇 점 주실래요? 네,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한 게 느껴졌어요.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의 그런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참고해서 네네. 기획을 하신 게 저는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 수도 같은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도전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 전망이 좀 무궁무진한 지역이 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평균을 매겨보면 10점 만점에 한 8점 이상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뭐 저희가 뭐 과거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을 예, 얘기를 해야 예. 되니까요. 지금 패널 분들 의견에다가 올해 시장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지 좀 밝혀주시죠. 예. 올해는 이제 무엇보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설계비도 이제 국회 전체에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 금년 예산하고 기왕에 확보된 예산 합하면 147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설계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뭐 국회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큰 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정부 이전만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짜놨는데 네. 정부 못지않는 큰 기능이 이전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가 그동안의 행정도시에서 이제는 행정수도로 그리고 행정의 중심에서 정치와 행정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토지 이용 계획도 다시 짜고 또 국회가 오게 되면은 또 많은 교통량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처리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망도 손을 보고 또 지난 연말에 충청권 4개 시도 간에 충청권 광역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것은 정부 계획에도 반영돼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 계획에도 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뭐 교통 문제라든지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인프라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는 도시 전체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시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는 세계 이제 국제 표준 협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4단계 선도 도시로 인증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스마트 도시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사당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김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세종의사당 예산 설계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이제 이 의사당을 지어야 할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절차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제일 좀 올해 세종시정에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예.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대 조건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테니까 국회법 개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국회법 개정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달에 공청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공청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국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엊그제 또 국회 의장님께서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상반기 중에 국회법 개정은 꼭 마무리 짓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도 있고 또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설계는 뭐 저는 이제 우리 세종시로 봐서도 세종시에 앞으로 들어오게 될 가장 큰 건물 우리 세종시로서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건물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설계 공모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잘 밟을 수 있도록 국회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 이런 정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줄이고요. 그럼 저희 이제 패널들이 준비한 예. 질문 순서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부터 좀 질문 준비하시죠. 예. 저는 좀 이제 교통에 관련된 질문을 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KTX 이제 그 세종역 그 신설 문제가 원래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또 계셨고 또 시민들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충청권 그 철도망 구축 이제 공동 이제 그 건의문을 통해서 정부 세종청사역에서 조천역 간 이제 일반 철도를 신설하면서 이제 그 서울 세종과 ATX 새마을 철도에 대해서는 직토 연결 같은 이제 공통적으로 아마 이제 협의가 이렇게 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KTX역 그 세종역 그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의가 좀 재해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남면이 그 세종역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입지가 이제 터널 사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남선 그 터널 사이 입지하다 보니까 그 거리가 한 뭐 700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1km 이상 돼야 이제 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좀 확보가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선에서 그런 이제 고속철도를 정차시키는 그런 이제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KTX역 그 세종역을 해결해 가실지에 대해서 혹시 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제 세종시의 그 교통 문제를 보면은 내부 교통 문제는 이제 BRT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분담하는 비율을 높여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또 도시간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와 대전, 세종시와 청주, 세종시와
서울 가는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광역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합의가 지난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뭐 합의를 이루는데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합의가 됐습니다. 그 점 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전과 교통 문제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전시장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서울과 교통 문제는 경부선 일반 철도와 연결시키게 되면은 한 18km에서 10km 정도의 일반 철도 노선을 궤도를 깔게 되면은 서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왔던 KTX 세종역 문제는 우리 세종시로 호남선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역을 간이역을 만들자. 그러니까 간이역을 만들어서 정차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우리가 KTX 세종역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김명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정차를 하게 되면은 혹시 이제 뒤에서 다시 차가 온다든지 해서 네.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철도 노선 자체를 부본선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부본선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호남선 철도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한 대씩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그 부본선을 두지 않더라도 정차를 하게 되면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저는 우리 세종 시민들 편리하게 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세종시만이 아니라 대전이나 청주 같은 주변 도시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충청권 전체와의 상생협력 문제로 풀어나가면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철도 합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뭐 대전, 충남북, 세종이 서로 다른 안을 가지고 지금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예.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경제성을 우선은 충분하고 이제 보십니까? 정부에서도 우리 충청권 4개 시도 내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어느 안을 어떻게 반영하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충청권 내에서 합의된 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1월 달부터 그 논의를 시작을 해서 네.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완전히 합의된 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된 안을 정부에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는 충청권 내의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에 정부 안에 반영하기가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진 것이죠. 다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노선을 전체를 반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또 정부에 잘 설명을 해서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그 네. 지금 저희가 질문이 많아서 빨리 좀 정리를 그 해주실래요? 입지 간의 예. 거리가 지금 이제 오송역과 공제 22km밖에 안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철도역과 역 간의 거리가 시설공단에 의하면 57km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네,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철도시설공단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시장님께는 어떻게 정말 헤쳐나가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고속철도 굉장히 그 비싼 인프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경부고속철도나 호남고속철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결해서 빨리 이동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철도는 화물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고속철도는 여객 중심으로 가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36만 인구지만 앞으로 7, 80만 정도 인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세종 시민들도 KTX를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세종시의 KTX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역간 간격이 좀 다소 좁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신 오송역에서 일단 정차를 한 철도는 세종역에서 안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송역에서 안 쓰고 세종역에 쓰고 이렇게 그 겨격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운행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준을 좀 완화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처장님, 예, 다음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세종 시민 2명만 모여도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고요. 제일 언론에서 큰 워낙 관심이죠. 네. 예, 예. 그래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나 이쪽에서 더 관여가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수요 부분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요 부분은 어떻게 조절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공급 부분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지자체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60은 작아지만 세종 같은 경우 40%에 해당하는 이 점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주거 안정과 관계되어 있는 데서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점유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네. 부동산 정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부분 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도 해영 경장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에서 민간 분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공공으로 임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거 안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데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이것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3법과 관계되어 있어서 세종시에 좀 더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자체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세종시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것은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더더군다나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저는 이제 일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시장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를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좀 가라앉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택 건설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신도시는 50만 도시로 계획이 돼 있고 20만 호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12만 5천 호 정도가 이미 건설이 됐고 네, 네. 앞으로 7만 5천 호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건설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복도시건설청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건설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대주택 문제는 임대주택 재고 물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임대주택 네. 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를 5년 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고 10년 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숫자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것은 분양 전환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분양 전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민간 건설업체에게 분양이 돼서
분양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자체를 바꿀 방법은 없으니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후나 10년 후에 분양하는 것을 앞으로 분양 전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정부에서 이제 임대차 3법을 제정을 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임대료 증액 상한제를 이제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비교적 매매가하고 또 전세가 비율을 보면은 아직은 전세가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서 네. 5%보다 낮게 이렇게 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지금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분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최근 3년간을 보니까 54건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제 집값이 또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분쟁이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주택 건설 공급만이 아니라 주택 시장 상황을 꼼꼼히 좀 챙겨보기도 하고 또 임대차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고 해서 우리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종시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1시간 아니라 10시간이라도 뭐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공급을 늘려서 좀 어떤 과열을 좀 진정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5생활권, 6생활권 공급을 좀 당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4, 5, 6생활권에 지금 앞으로 이제 한 7만 5천 호 정도가 공급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실은 수도권의 주택 문제하고 이제 지방의 주택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만 하더라도 수요가 있게 되면은 신도시 쪽에서도 앞으로 7만 5천 원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실제로 서울의 4분의 3 정도가 되는 네.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수요만 있다면은 읍면 지역에서도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인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좀 더 길게 보시고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질문은 홍의정 학생 준비하셨죠? 네. 저는 세종시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종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정책 계획들을 보면은 다른 지역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조금 계획하신 것도 보이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담으려고 하신 노력은 느껴졌지만 사실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는 없다고 느껴졌어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행정 수도의 추진력을 줄 수 있을 그런 직군으로 좀 양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정수도 세종시만의 특화된 일자리가 있을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양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종시를 산업도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산업은 세종시의 특색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산업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부가 내려오고 앞으로 국회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공공행정과 연관되는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 세종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행정 수도가 되면은 되게 문화 쪽의 일자리들,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의 일자리들이 되게 다른 나라의 수도를 보면은
한 전체 고용 중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5%도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이쪽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과 관련되는 일자리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인프라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ICT 강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과 ICT를 잘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도시인데 이 스마트 도시와 관련돼서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시에 제일 먼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자율주행차는 우리 규제자유 특구로도 지정돼 있고 그래서 관련되는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찾아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돼서 이제 올해 SPC도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은 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 기업들이 또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 특색 있는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세종시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인데 금년도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공간적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이 다정동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해서 청년 플랫폼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창업사관학교도 만들고 창업 공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하나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류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만들겠다. 그렇지만 뭐 젊은 층 유입 그리고 일자리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관련 질문 교수님 준비하신 게 그렇습니다. 있으시죠? 일단 뭐 국가 균형 그 발전을 위해서 이제 수도권 인구를 사실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뭐라 했냐면 3기 신도시 건설, 뭐 남양주 완숙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교산, 뭐 인천, 계양, 과천 이런 수도권 3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기업 유치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 때는 걸림돌이 하나의 좀 작용을 저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우량 기업들이 3기 신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님께서 대응 방안을 좀 하나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스마트 도시가 우리 세종시에 하나의 이제 그 규제 자율 특구로 지정이 됐지만 거기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클러스터를 구성할 것인지 또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수도권 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수도권 지방 정부들 모두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또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반을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우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대체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도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이제 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권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실은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세종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미리미리 이제 산업단지도 많이 조성해 놓고 그랬으면은 그런 기업들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조성한 산업단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분양이 다 되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한 3군데 정도가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만 스마트 도시와 연관된 산업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소부장 산업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네. 관련되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마트 국가 산단을 개발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또는 우리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미래형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업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25개 기업들을 유치했고 이미 그 25개 기업 중에서 18개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이제 7개 기업들은 투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종시에도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대 같은 3개 대학이 있고 또 대전, 또 청주, 공주 이런 지역에도 관련되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충분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그 인력들은 지금 대학에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홍유정 학생 이제 고려대학교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학과를 고려대학교에 신설을 해서 네. 새로이 또 육성을 학생들을 좀 그런 공부를 시키기로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대학교하고 공동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스마트 도시 관련되는 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 현장 수요를 대학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산, 학, 관 이렇게 네, 협력을 잘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 대학과 협의를 해서 인력 유치까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질문이 많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을 좀만 좀 줄여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 우리 사무처장님, 예.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시정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그 법원검찰청 관련된 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그 중앙부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진행되고 대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똑같은 국회와 같은 동일한 어떤 비율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세종시에는 법원검찰청 부지라고 해서 부지만이 남아있는 황량한 그런 부지터만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지금 뭐 법원검찰청 설치를 추진하는 어떤 그런 대책위가 좀 꾸려져서 추진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 행정법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요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종 시민들의 어떤 그런 사법 접근권,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저희들이 이제 못 찾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플랜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행정법원은 최소한 세종시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시장님. 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에 워낙 집중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좀 묻혀 있는데 실은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법원행정처처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만나 뵙고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고요. 또 우리 이 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준현 의원께서 이미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 법안이 아직 처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대체로는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원이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는 게 정부 부처와 관련되는 일들이거든요. 정부 부처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행정법원이 있습니다만 행정법원은 제2행정법이죠. 그러니까 세종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금년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전국 평균이 한 96만 건 정도 되는데 작년도 보니까 대전이 134만 건이나 돼요. 그래서 그 대전의 지방법원의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의 사법 수요 중에서 우리 세종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전지방법원의 지원을 설치해서라도 우선 좀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세종지방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추진해 나갈 것인데 이제 금년도에 제가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협력을 해서 금년도에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지법, 세종지검 뭐 생길 날이 뭐 멀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이미 또 그 부지도 지금 부지도 확보를 마련이 해놓고 되죠? 있습니다. 8만 제곱미터라는 부지도 확보해놓고 있고 그래서 좀 언젠가 될 일이긴 한데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앞당기겠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윤정 학생, 또 질문 준비하신 거 있죠? 아, 네. 맨 처음 영상에서도 매매가랑 전세가 폭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세종시 물가도 높다는 여론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대전보다도 높고 심지어 뭐 서울보다도 높다는 얘기가 정말 많아서 혹시 이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남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시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뭐 강남 수준까지는 아닐 거고요. 세종시가 신도시도 있고 또 조추원이라는 또 읍지역도 있고 면지역도 있고 그래서 실은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가가 높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이제 일반 시장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공공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좀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 물가가 비싼 요인들을 찾아보면 원인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든지 아니면은 수요가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요. 특히 이제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편으로는 임대료가 높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또 공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칭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제가 우리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 상가 문제, 소위 이제 상가 활성화 문제를 포함해서 물가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잡아서 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 저희가 뭐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저희 패널 분들 올해 세종시정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무리 발언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부터 제일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세종시정 이제 3기입니다. 우리 시정이 3기이고 또 그다음에 그 행복도시 건설이 이제 금년부터 3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행복도시가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인구 이제 8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 이전이라든지 또 원래 세종시의 가장 큰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 좀 더 이게 좀 완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주권 도시 세종이 완성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완성이 되는 한 해에 이제 원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세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잖아요. 네네. 세종 시민들의 하나하나의 자치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어떤 그런 보람을 갖는 그러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네, 우리 홍유정 학생 어떤 바람 갖고 계세요?
네,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얼른 완성이 돼서 세종시 청년 일자리 정책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동시에 이제 행정 수도 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인력으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들이 빨리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패널 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으셨는데요. 시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 세종시정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 건설 단계로 보면은 이제 3단계에 접어들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행정도시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의 큰 틀은 2006년도 제가 행복도시 건설 청장할 때 그 짜놓은 계획인데 그래서 큰 틀 자체를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큰 틀을 손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는 그때 시민들이 아직 들어서 이사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못했는데 이제는 36만 세종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시 발전 방향도 새로 설정을 하고 도시계획의 큰 틀도 새로이 설정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이제 패널분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그 행정의 중심 또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올해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이 세종시장 전반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나온 다양한 제안들이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